제가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사냥 수사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 그 당시에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감싸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다라고 비판을 검찰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석 달이나 지난 3월 초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윤석열 피고인이 거리를 활보하는 이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전부가 다 욕을 먹고 윤석열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검찰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남부지검은 그 작년 연말에 건진법사를 상대로, 물론 내란이 발생한 이유이기 때문에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와 달리 그 건진법사를 상대로 영장도 청구하고, 그래도 뭔가 좀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라고 그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홍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뭐 작은 몸부림이라도 보이는구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이 관봉 띠지 사건이 생기면서 그 작은 그래도 칭찬할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봉 띠지 그 어떤 훼손 사건, 이 부분이 지금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더욱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인 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경위를 거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과연 띠지를 그 훼손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을 좀 밝혀줘야 할 의무가 증인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뭘 뭐 감추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지를 말고, 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거든 진상을 소상하게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수사관님, 많은 네. 전직 수사관님들, 검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제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 안 맞는다. 말이 안 된다. 이대로 되면 띠지 스티커 분실 사건의 주 혐의자는 김정민 수사관이다. 아니, 검사가, 수사관이, 최선영 계장이 자기는 자기가 제대로 압수물에 인계했고 제대로 인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원형 보존 지시까지 다 내렸다. 그리고 보존물 관리하는 수사관님들은 본인들은 잘 수사하고 보존했다. 그럼 이제 접수계가 잘못 훼손한 거 아니겠냐? 라는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훼손했습니까? 제가 훼손했는지 그때 당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왜 기억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한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약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 쓰던 원형 보존의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 보존은 그 압수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그냥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고, 띠지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이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 청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에 책임져야 될 겁니다. 네. 네. 지금 수사는 대검 조사팀에서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도 거기서 됐죠? 네. 앞으로도 계속 대검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박건욱 부장님, 네. 이 띠지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티커는 사진을 찍으셨는데 띠지는 사진 안 찍으셨나요? 어느 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다발 띠지요. 시중은행 띠지 그때 압수한 그때 비닐로 쌓여 있어서 띠지까지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거죠? 감봉 속에 있는 띠지는 그 비닐 뜯지 않는 이상 찍을 수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왜냐면 사진을 요구했을 때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티커 사진만 있거든요. 지금 띠지 사진이 없어서 띠지에도 상당한 수준의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근데 내용도 못 찍으신 거는 비닐로 쌓여 있는 이미 랩핑돼 있는 돈다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맞죠.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연락드린 겁니다. 이 그때 4월 말에 며칠 날 이 확인하셨다 했죠? 정확히 날짜가 4월 24일 날 조회 시간에 제가 검사장님께 이게 폐기된 걸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그 전날 그 JTBC에서 관봉권 이 사진이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그때 파악했던 내용인 폐기된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검사장이 그 제대로 좀 확인해라,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해서 4월 25일 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내부 감찰을 진행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는 부장께서 하셨어요? 아니면 부부장께서 하셨어요? 그 사실은 감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저희 아니 내부적인 조사는 하셨다. 1차 조사를 하셨고 이렇게 해당 팀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위 확인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하셨죠? 그것은 그 최재현 검사 후임 검사인 안준석 검사실에서 그 담당 수사관도 있고요. 안준석 거기서. 검사가 조사해서 김효진 부부장한테 보고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한테 보고. 직접 보고했어요? 그러면 김효진 부부장은 보고는 못 받은 거네요? 뭐 그 보고 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유도 안 받았다고요?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준석 검사의 보고를 받고 나서 그럼 부장 검사께서 그 당시 박건욱 부장께서 보고 받고 나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띠지 스티커 분실했습니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경위 확인하면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25일 날 조회 시간에 검사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 검사장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좀 그거에 대해서 화가 좀 많이 나신 상태였고, 근데 그때 당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수사에 대한 수사 계획을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까지 보고를 같이 했습니다. 본인이 지휘했던 팀이 특검에도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상당수 네네. 알고 있습니다, 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파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아마 그런 점들이 특검에 저희가 특검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반영한 이유기도 하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뭐 검찰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수사권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든 국수본이든 어디든 뭐 상설특검이든 저희가 이 사건은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 아마 특검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 경유하고 보고 받으시고 검사장에게 보고했더니 뭐 경로 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라고 했지만 뭐 해당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또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처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25일 날 보고 드렸고, 그때 중요한 그 청탁금지법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부분 수사, 그 부분 수사 계획을 작성해서 그날 제 기억으로는 신 검사장이 대검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 시간 지나서 저한테 유선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바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법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검사가 그래도 수사를 잘하는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놓친 것을 검사가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다 범죄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능을 넘어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잘못된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억울할 것도 없으시겠지만 따로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드려도 예,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그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해서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것이 휴대폰과 관본권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은 의혹, 그다음에 샤넬백 2개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관련 2022년 공천 청탁 관련 사건도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추가로 예.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그 반대의 수사입니다. 관본권은 저희가 라벨지를 촬영을 해놨고 그 띠지는 촬영을 안 해놨지만 띠지는 그 정보가 라벨지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라벨지를 찍어놨기 때문에 수사에는 지장이 라벨을 없고 찍어놨기 때문에 그게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예, 더 얘기해 보세요. 지장이 그래서 없어요? 라벨지를 찍어놨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사를 확대하고 김건희 자, 씨의 또 다른 수사까지 하는 입장에서 이동 검사님. 굳이 관본권을 수사팀에서 일부러 고의로 폐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예. 그러니까 열심히 수사한 거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사한 걸 알아요? 최초에 권성배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예, 그리고 목걸이와 그것은 찾지 못했고 특검이 찾았잖아요. 저희가 샤넬백을 자, 전성배 잠깐 씨가 보세요. 준 거에 대해서 보세요. 김건희 씨가 교환해 간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그거로 기본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력이면 모두 다 확인하고 그런데 그게 재워진 거 아닙니까? 잠재워지듯이. 전혀 아닙니다. 잠재우듯이 재워져서 우리가 건진 사건 관련한 걸 특검에 넣었고 그 특검이 그리고 그 존재를 찾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니까 예. 5월 22일 저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확인했죠? 그런데 생판 네. 처음 본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제가 차장이다 보니까 직접 수사 담당자는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죠. 지금은 보세요. 전체 22년 5월 13일. 전체 수사 흐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 우선 중단하겠습니다. 예. 예, 뒤에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예. 뒤에 김관민 변호사님 나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허재원 기자님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수사관 그리고 검사는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어디까지 진실을 말할 건지 판단하십시오. 예. 시간이 많지만 네, 김광민 변호사가 가운데 쪽 앉아 주시고 예, 허재현 기자님 아니 예. 예, 국민 여러분 지금 잘 봐주십시오. 오늘 나와서 진술하기 아주 어려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조경식 부회장께서 나오셨는데요. 조경식 부회장과 관련해서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죠? 한번 올려봐 주세요. 권성동 의원과 조경식 부회장이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올려봐 주시고요.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은 권성동 의원과 어떻게 해서 만난 사이인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 저희 그룹 일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그룹 일 때문에 만나게 그룹은 KH 그룹인가요? 예, KH 그룹. 제일 처음에는 쌍방울 그룹이었죠. 예, 쌍방울 그룹. 22년도 12월이었죠. 예, 쌍방울 그룹에서 저렇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지금 조경식 KH 부회장이시죠? 예, 지금. 둘이 만나셨죠? 네. 예. 저렇게 48억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48억은 우리 조경식 회장님이 말씀하신 액수인가요?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다. 아,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쪽이라고 하시면 권 박사님의 베프가 있습니다.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황성일이라고요. 그 친구는 저희 사이 친구고요. 그 친구의
이제 소개로 만나서 일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KH 부회장이 아시겠지만 적색 수배자로 지금 캄보디아에 도망가 있습니다. 그 귀국하는 구명을 위해서 뵙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금전은 원래는 20억에서 마무리 진행을 했던 건데 황성일이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롯데호텔에서 저 사진이 이제 그 롯데호텔 로비입니다. 롯데호텔 로비에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이제 말씀 내용이 그 당시입니다. 저 사진. 네. 저 사진을 찍어준 사람 2024년 7월 찍어준 사람이 황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앞으로 돌려주셔서 녹취 한번 들어봐 주세요. 녹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방금 권 박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권 박사가 누구라고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시간 한번 줄게요. 예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저 녹취는 몇 월 며칠 날 녹취입니까? 아까 거 들어주세요 그대로. 24년 7월 8일 녹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의 그 시기입니다. 저기 2024년 7월 8일 녹취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만난 날은 저건 7월 8일, 두 분이 만난 날은 7월 24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저기서 이제 뭐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사진은 띄워두세요 계속.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KH그룹의 배상윤 이런 분들 수사 관련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태 씨는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네. 작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21일 날 1년 구속 만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고 그러면 무엇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저희 KH그룹에 저 얘기를 이제 원래는 저 얘기가 시작이 아니었는데요. 네. 저희 KH그룹의 강원도 평창에 예전 그 동계올림픽 그 400만 평의 저희 그 골프장하고 스키장 이런 게 있습니다. 5성급 호텔 3개가 있고요. 그 안에요. 그런데 그 이철규 의원 때문에 만나 뵙게 돼서 지금 이 얘기가 저렇게 이제 진행이 다 된 겁니다. 다른 것까지. 원래는 이철규 의원님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뵙게 된 거죠. 시작은. 예, 그렇게 해서 만나 뵈었고 이철규 의원도 권성동 의원도 강원도이면서 또한 도움을 받게 된 것이고 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적색 수배자로. 적색 수배자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군요. 예. 예. 그런데 언제 들어올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롯데호텔에서 국제전화 통화를 제가 권 박사한테 직접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통화했습니다. 아, 그러면 권성동 의원하고 KH그룹 회장 배상윤 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적색그룹 적색 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결했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된 것이네요. 네. 그러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SBS하고 인터뷰한 게 있던데 예. 그 인터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존어미싱 VIP가 관련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혹시 질의가 길어지면 이따가 아예 한 번 더 질의를 하시면서 시간 좀 충분히 쓰시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자리를 바꾸셨으니까 네, 지금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네. 마무리를 저는 적절한 또 시간에 이따가 해주시면 질의를 할 텐데요. 조금만 더 박은정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저게 지금 영상으로 소리로 나오는데요. SBS 인터뷰입니다. 배상윤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캄보디아에서 자신과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대통령 후보와 연결하려고 했던 일인데요. 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따가 또 한번 질문을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김광민 의원님도 변호사님도 있고 하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KH그룹 회장이 이제 멀리서 들어오지 않으면서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기까지 우리 조경식 회장님은 마음이 아주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저희 그룹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친구들 다 양대 그룹의 부인들이 국세청에 의해서 신용불량자입니다. 그 회장 아들이라는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도 신용불량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쪼이다 보니까 쌍방그룹의 김성태 회장은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운 오해지만이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도망갔다 강제로 잡혀 들어왔을 때 저희 그룹의 모든 임원진들, 관계된 임원진들은 1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또 그 다음 타겟가 저희 KH 쪽인데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어서 작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주 항공이 떨어진 그 달인데 그 전에 그 약 10일 전에 JTBC 이서준 기자랑 저랑 유명 정치인이 대북 사업과는 상관없다는 그런 기사를 증거 자료와 함께 주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통화도 했고 거기에 그분이 보낸 문자 제출해달라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죽은 윤석열이 겁날 거 하나 없다고 하자고. 예, 그게 작년 제주 에어 항공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두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계실 때고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그걸 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룹 자체와 또 정의라는 그 마음에서 그걸 터뜨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제주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고 때문에 현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뤄졌습니다. 예. 지금 말씀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유명 정치인을 끼워 넣어야 김성태 회장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당시 수사받거나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을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증언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우선 또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순서가 있으셔서 먼저 하시죠. 예. 그래도 될까요? 예, 그럼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한테 물어보셔야죠. 위원장님 아까 해주셨는데 네. 허락해 주셨는데 계속 죄송해서 네. 하여튼 그 서영교 의원님 이따가 질의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따 한 번 더 다시 집중적으로 네.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 앞에 조금 한 1분 정도만 하고 네.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는 되게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하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수원지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박상용 수원지검 주임검사였죠. 저희가 탄핵 청문회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번 불려나가는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등.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 말씀처럼 끊임없는 검사의 회유, 압박, 그리고 협박, 가족을 건드리는 가족 모두 다를 건드리고 조직 모두 다를 건드리는 이런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조작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요. 그 내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김성태하고 그리고 안보수, 뭐 방용철, 이화영 등등이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그게 검사가 사무실로 불러내서 거기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약간 감상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유와 압박을 할 때 그 자리에 뭐가 동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최초에 지금 요 회 도시락 이전에 나왔던 말씀하세요. 것은 예. 상징적인 사건은 연어회였습니다. 네. 연어회와 주류였습니다. 예.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와서 연어회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이곳에 연어회와 술이 들어갔다. 두 번째 화면 들어봐 주세요. 자, 잘 보시겠습니다. 2024년 3년 11월 회초밥 도시락이 17인분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인데요.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는 도시락이 또 25인분 들어갑니다. 회와 초밥.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에는 회와 초밥이 68인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사가 얘기를 했을까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직접 참석하셨던 분이 옆에 계신 조경식 부회장이고요. 조경식 부회장이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하게 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경식 부회장님 참 신기한 건데요. 어떻게 17인분 검사가 17인분 먹습니까? 김성태 회장 17인분 먹습니까? 그분들만 드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엔 25인분, 68인분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변에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의 인물이요?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 예?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요.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 예. 이 회도시락을 그분들에게 나눠준 겁니까? 그래야지 말 안 나게 들어갈 수 있죠. 이 사람들도 받아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도 받던가요? 또 어느 분이 이제 주도를 하시니까 되겠죠. 네. 그러면 17, 17인분 검사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정도 드셨겠네요. 25인분. 이제 이 모든 게 안부수의 작품이었고요. 이 대북 사업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부수의 작품이고 나머지 김성태나 역시 모두 다 이용당한 사기당한 이 진짜 그렇습니다. 치졸한 사건입니다. 예, 북과 주가 조작하겠다는 그런 관계, 북과 사업을 펼치겠다고는 처음에 시작했을 것이고 그게 주가 조작이 되고 그 과정이 이화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큰 정적을 제거하는 큰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큰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초밥과 이런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이 회초밥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회도시락은 어디에서 주문하는 겁니까? 강남에 어도라는 횟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3년 이용하는. 예, 강남의 횟집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거기에 대표는 배정철이고요. 예, 강남의 횟집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강남의 횟집 사장도 이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께서 회를 그쪽 법인카드로 산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23년 건이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수사 기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기록에 과거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이 있습니다. 예, 해당 내역에는 어도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어도에서, 그렇군요. 예, 어도에서 결제한 내역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네. 재판부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 내역을 요구하신 거였죠? 이게 사실관계가 약간 좀 어긋나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23년 6월경에 연어초밥. 그렇죠. 내용을 23년 확인한- 6월에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기도 기록해 놓은 네네네. 그때, 예, 그 건은 법인카드로 확인이 된 건이고요. 그때 법인카드로 확인이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재판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이 동시에 출석한 날에 대한 카드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도에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당시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들고 쌍방울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김성태가 출정해서 다시 교도 돌아갈 때까지 수원지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도를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쌍방울 법인카드가 어도에서 결제된 내역들은 저희가 이제 그 추적해서 받아낸 자료 말고 그 외에 수원지검이 수사를 해서 받은 쌍방울 법인카드 자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자료에 쌍방울이 어도에 자주 갔다라는 결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서울구치소 다녀오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확인했는데요. 변호사님, 이화영 의원 변호 접견 가시겠지만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시부터 5시 좀 넘어서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접견이 밤 9시에 있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저희 같은 변호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밤 11시 55분까지도 접견한 기록이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치소에서, 수원지검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을, 그리고 구치소장을 지휘해서 온갖 특혜를 주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2023년 5월 29일에 같은 시간에 수원지검에서 나옵니다. 지금 저 자료입니다. 같은 시간에 수원지검에서 나오고 9시 43분 같은 시간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식당 결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연어 파티를 하고 그리고 회유를 했던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에서 오늘은 조경식 부회장께서 아주 큰 결단으로, 쉽지 않은 결단으로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 속에서 정치인이 결합된 내용, 그리고 검사가 결합된 내용, 그리고 정치인이 결합되어서 어떻게
쌍방울 관계자들의 구명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며 오늘 증언하신 자리입니다. 이후에 다시 제 순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경식 부회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항공 얘기한 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시기가 생각 안 나는데 제주항공 추락했을 당시 그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신 거냐면 그때는 윤석열이 탄핵되기 이전입니다. 이전인데 그때 이미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내용을 JTBC에 제보하기 위해서 JTBC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보도 자료까지 줬었는데 그래서 JTBC도 이 내용을 보도하겠다라고 협의가 됐는데 제주항공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보도가 안 됐었다라는 걸 말씀했던 거고요. 그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뭐 예컨대 윤석열이 탄핵돼서 시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뭐 이 시기에 맞춰서 당신께서 제보한 게 아니라 이미 윤석열 정권 때도 했었던 그 제보하려고 했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건데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시만요. 그 전에 좀 기급을 예, 저는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희동 차장 어디 계세요? 언제 그쪽으로 가셨어요? 박건욱 검사는 왜 자리를 옮기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 뒤에서 왜 자리를 왔다 갔다 하시냐고요. 두 분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지금? 두 분이 지금 휴대폰 제출하셨어요? 언제 제출하셨어요? 아까 시작 전에 예. 두 분이 지금 뒤에서 서로 말 맞추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검찰의 검사도 좋은 검사들 많이 있죠. 물론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꼭 저희들 좋은 검사분들 일선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경찰들이 수사하고 또 검찰이 기소해 가면서 또 필요한 거 서로 보완하면서 하는 수많은 검사들과 경찰들이 또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경찰도 다 잘하진 않습니다. 경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해가면서 새롭게 조작하고 은폐하면서 지금 아까 조성은 우리 참고인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세상을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백기룡 경장님이 그동안 애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그런데 오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억 원어치를 수사해서 압수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조도 부족한데 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한 거죠? 이게 지금 정권 핵심부로 가는 수사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마약 게이트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가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 대통령실 합세해서 저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고발 사주 얘기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했지만 저도 고발 사주 당해서 모해 무고로 감찰 조사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났지만 제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를 제 자리로 수사 초기 단계 그 자리로 돌려달라 이렇게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청을 드립니다. 예,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원어치를 압수했다는 것은 246만 명을 구했다는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246만 명을 구했고 거기에서 용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마약을 압수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그리고 그 조직이
용산으로 가는 길목까지 찾아서 그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 조직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마약 수사야말로 공익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이 마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안보도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우리 수사할 때 그 처음 마약 사건이 밝혀질 때 인천지검장이었죠. 네, 인천지검. 그리고 이 내용은 인천 세관과 연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장도 했고 기재위도 했기 때문에 인천 세관의 검색 때도 전부 다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색대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마약을 온몸에 칭칭 감아서 들어오는 마약쟁이들, 이 마약쟁이들을 인천지검이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출국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명이 들어왔는데 1명을 검거했고요. 3명이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지검에서 강력부에서 추적 수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죠. 그게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빼냈다고 확인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관 조직원과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레이시아의 또 공항에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100kg이 또 남아 있었습니까? 100kg은 제가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들의 위챗 대화방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열린공감 TV에서 김충식 다이어리 수첩에서 23년 11월에 310kg가 또 나왔잖아요. 네. 제가 수사했던 것은 350kg 정도고 지금 김충식 수첩에서 나온 건 310kg고 그 외에 청주와 대전 사이의 공장, 부산 공장 여기에 수백 킬로의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최소한 1000kg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유통 대기 중이다. 큰일 난다. 이 마약의 여파가 한 달, 2달 있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여파가 확인이 되고 사회적 폐해가 알려질 때는 1년,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예.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인천 마약 수사가 가다가 중단되었다.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당연합니다. 심우정은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입니다.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 심우정. 인천세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 6부를 폭파해 버렸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방금 한 심우정 관련 얘기는 제가 백혜령 수사팀이 수사하기 전에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는 몰랐죠. 백혜령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것은 청주와 대전 사이의 공장에서 75kg가 올라왔고 그걸 수사하다가 나무도마 수사까지 겸해서 했는데 그때 유통된 양이 130kg 좀 넘었거든요. 근데 축소해서 얘기를 한 거죠. 국민들이 너무 놀랄까 봐 이런 일이 대한민국 국내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랄까 봐 축소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제가 심우정의 사건을 검찰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2번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걸 드러내려는 그 순간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혜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영장을 막아서게 된 겁니다. 이게 영장 청구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사람 몸에 칭칭 감고도 들어오고 도마를 파서 도마 안에 마약을 넣어서도 들어오고 도마 안에 마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물품 검색에서 체크가 안 될 수 있죠? 항공화물은 100%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도마는 동네 마트 가면 4,000원 주면 삽니다. 근데 항공화물 운송료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4,000원짜리를
4만 원 주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접착체가 붙어 있으면 아주 보기 흉하죠. 그 검색대에 100% 통과되니 100% 발견되는 것이고요. 100% 발견되는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때 않습니까? 세관 그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그래도 전자통관 시스템이 반드시 발견해서 경고 문구를 띄워줍니다. 검사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약견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마약견은 그 세관 직원들은 함께 구성원입니다. 함께 3교대 하고요. 연봉은 저보다 많습니다. 마약견을 빼버렸죠. 마약견도 빼고 공항을 열어줬다고 제가 말씀을. 공항을 열어준 겁니다. 국민 여러분, 마약이 도마를 통해서 들어오면 검색이 안 됩니까? 그거를 열어주고 마약견을 빼주고 그래서 마약이 들어오게 열어준 세관은 누가 뒤를 봐준 겁니까? 그 뒤를 봐주는 작자들이 당시에 용산이었고 용산에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확실하게 도와주던 경찰서장이 변심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승진해서 가고 온갖 조직이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시키고 이 과정에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력기관의 대형, 우리가 검찰공화국 그러면 검찰 떠올리는데 정보 권력기관의 대형이 있습니다. 감시자로서 국정원이 있죠. 국정원이 열어준 겁니다. 공항을.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예.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야쿠자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을 운영자금으로 금을 모으고요. 한국은 이 5만 원권을 지하에 경계에 있는 5만 원권을 필로폰으로 모읍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계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